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습니다. 어제 발표는 우선 상당히 신선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좀 평가하고 싶은데요. 정치는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듯이 발표 역시 탈권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제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 중에 최우선 과제는 적폐청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패청산이었는데요. 아울러 소득주도 성장의 일자리 경제,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 민생 경제, 4차 산업혁명 추진, 그리고 복지의 확충, 이런 것들이 100대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재원 178조 원, 연평균 35조 6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일부에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부터 직접 입장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가 됐죠.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설계도 그리고 시기별 단계별 정책 진행 로드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5대 목표와 그 100대 과제가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예. 새 정부에서 그 인수위원회 그 역할을 한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그 60일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만든 이제 국정운영 계획인데요. 예. 어제 오후 그 청와대 영빈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스마트한 방식으로 이제 그 발표 행사를 아주 가졌죠. 그 평가가 좋더라고요.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예. 이 5대 목표를 보면은 이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그 번영의 한반도,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됐고요. 이 국민이 주인인 그 정부는 그 촛불 민주주의 실현을 이제 으뜸 기치로 내걸고 이 적폐청산을 가장 첫 번째 이제 국정과제로 꼽았습니다. 이 국정원과 이 검찰 등 권력기구의 개혁, 권역별 그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와 그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 등 이 정치개혁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는 그 이제 그 소득주도의 경제를 좀 제시를 했고요. 그 일자리 정책을, 일자리 확대 정책을 이제 주요 정책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청년 고용 문제를 그 3%에서 5%로 확대를 하고, 이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을 이제 그 주요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이제 그 복지국가를 이루겠다는 건데요. 아동수당 도입이나 치매 국가 책임제 등 그 복지 정책을 제시를 했고요. 치매 문제 심각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안전대책, 고용 불안 해소 대책 등도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결국은 이제 그 지방 분권을 더 과감히 추진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중앙정부 권한의 그 과감한 그 지역 이전, 그리고 그 자치경찰제 도입, 시도지사 참여, 제2국무회의 신설,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장기적으로는 현재 그 8대2 정도에서 그 6대4로 바꿔나가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제시를 했네요. 이 평화와 그 번영의 한반도, 이게 가장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2020년까지 북핵 그 폐기 방안에 대한 그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게 제일 어렵네요. 이게 이제 과연 가능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미중일러 이 4강 외교에서 그 벗어나서 그 신북방 정책, 이 중국과 러시아 중심이죠. 중국의 1대1로랄까. 이제 그 러시아의 그 개발 정책을 같이 하는 이런 방안들이 제시가 됐고요. 이 신남방 정책, 그 아세안과 인도와의 그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이제 외교 방침을 제시를 했고요. 이 전시작전권을 원래는 이제 그 당초 공약은 그 임기 중에 전환하겠다는데 이것을 그 조기 전환으로 좀 바꿨고요. 군 공무위원도
이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 딴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이 복지 정책 문제라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은 결국 이제 돈이 문제인데, 그죠? 네, 복지 일자리 다 돈이 문제죠. 네. 5년 동안 그 178조의 그 재원이 그 추가로 필요하다는 계산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걸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그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그 증세 등을 통해서 그 마련하겠다는, 즉 그 세법 개정을 통해서 마련하겠다는 재원은 당초 31조 원에서 그 11조 원으로 20조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국정기획에는 그 법인세 최저한 세율 인상이랄까, 이 최고 세율 인상 혹은 소득세 그 최고 세율 조정 이런 단어들이 빠졌습니다. 예. 이 순수 증세는 그 안 하는 쪽으로 그 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죠. 예. 반면에 그 5년 동안의 그 국세 수입을 이 77조 6천억 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당초 그 대선 공약 때보다도 그 16조 원을 늘려잡은 건데요. 예. 여기에는 그 세수 그 자연 증가분을 이제 그 포함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그 국세 수입이 그 당초 예상보다도 그 11조 원이나 더 거친 것들이 이제 이렇게 늘려잡는데 아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그 과연 계속될 수 있을 것인지 이건 좀 물음표이죠. 네. 또 그 기금 여유 재원 35조 원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당 대표 만났죠? 맞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제 빠졌는데요. 예. 이 청와대 그 상춘제에서 예정된 그 원래 그 회동 시간 70분을 훌쩍 넘긴 그 120분 동안 이어졌다고 하죠. 어제 그 참석한 면면을 보면은 여성분이 세 분, 예. 남성분이 2분이어서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성 대표들이 많아진 것을 보니 세상이 바뀌었죠. 이제 이런 말을 던져서 좀 웃음을 좀 유발하기도 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큰 강을 건넜으면 그 뗏목은 좀 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야당에 좀 대승적인 협조를 좀 요청을 했고요. 야당 대표들은 그 대북 정책과 인사 문제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FTA 문제를 이제 주로 제기를 했습니다. 인사배제 5대 원칙에 대한 그 입장 표명 주문도 나왔는데요. 이 바른정당의 그 이해운 대표가 이제 그 돌직구를 날렸죠. 네, 여성관 논란을 빚은 이 탁현민 행정관을 오늘 안으로 해임을 해달라 이렇게 좀 요청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준과 절차가 있었다면 그 혼란이 좀 덜했을 텐데 마련하지 못했다. 인사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탁 행정관 그 거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당 대표들이 그 부작용 우려를 제기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1년을 해보고 속도 조절을 할지 좀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좀 응답을 했다고 그러고요. 반부패 관계 협의 출범에 대한 그 정치권의 논란을 두고는 이 정치 보복이나 사정 활용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정치에 악용하려는 기미가 보이면은 언제든지 지적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의 그 추미애 대표 이제 가장 적게 발언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야당 대표들에게는 여당이 많이 양보했다. 이 대표 체면까지 양보했는데 야당이 그 협조해주지 않았다. 협조를 좀 당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그 회동 말미에 여당 대표가 그 막무가내로 그 대리 사과를 당하기 전에 대통령도 여당 대표와 소통해달라. 이제 이런 말도 했다고 하죠.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국가 비전입니다. 어제 이 새로운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달여간에 걸쳐 수립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했죠.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차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총괄한 김진표 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 교수님. 예, 아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어제 멋있더라고요. 발표하는 거요. 네. 그렇게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테드 방식을 썼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보기 좋았습니다. 진짜로. 네. 예. 2달 정도 국정위 활동을 하신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유,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을 텐데. 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가 없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5년간의 계획을 가지고 자꾸 뭘 발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잘못하면 국민에게 혼선을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말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최단 시간 내에 앞당겨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동안 자문위원 전문위원들이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일했다고들 하는데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500여 차례 회의를 했고 또 국민인수위를 만들어서 광화문 1번가 등을 통해서 접수된 16만 건의 정책 제안 공약들을 다 구체화시켜서 5개년 계획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5개년 밑그림의 이 핵심 키워드는 이거다. 우리 김진표 위원장님께서 정의해 보신다면 어떤 겁니까? 네, 역시 일자리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요? 네, 우리 경제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전략을 얘기해보라 그러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아서 그걸 통해서 고용과 또 성장과 복지를 따로따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진하는, 그래서 고용과 복지 성장의 골든 트라이앵글, 황금 삼각형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아주 핵심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이 문재인 정부 경제사회 정책 전반의 흐름을 잡아주는 그런 국정운영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100대 국정과제 중에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적폐청산이 꼽혔던데 국방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국정원개혁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곳의 적폐청산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정권 초기에 국민의 지지 기반이 높을 때에 과거 정부에서 여러 차례 시도해도 못했던 검찰개혁, 국정원개혁, 법무부개혁, 감사원개혁 같은 소위 권력기관의 개혁은 조기에 완성해야 된다 해서 각 기관별로 지금 새로운 기관장들이 임명이 됐으니까 추진하고 전체를 협의회 차원에서 조정해가는 그런 일을 빠르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조기라는 게 언제까지예요?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입법 조치들을 완결짓고 내년 중에는 이 권력기관의 개혁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필요한 법 같은 거를 만들고 그 법에 의거해서 내년에 이제 개혁을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돈 문제 아니겠어요? 네네. 이 100대 과제 이거 하려면 돈이 178조 원이 소요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돈이 더 들어간다 이런 식의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났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돈 들어가는 문제요. 이것은 이제 기존에 발표된 중기 재정 계획에 추가로 178조를 더 집어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니까 전체 예상 규모가 178조라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더 들어가냐 덜 들어가냐 하는 문제는 이제 점검을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저희가 볼 때 지난 정부 특히 최근 한 2년 동안 재정을 IMF나 OECD 권고를 무시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항상 세입을 보면 전망액보다 실제 실현된 세수가 매년 10조, 15조씩 남았거든요. 아하.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소득 재분배도 개선해야 그래야 실질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비가 늘고 투자가 늘어날 텐데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자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아주 크게 조세 부담을 늘리지 않더라도
재정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서 178조는 5년 정도면 조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물론 조세 부담은 높여가야죠. 조세 부담 높여간다는 게 어떤 의미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세 부담률이요. 예. 참여정부 후반부에 21% 정도 됐거든요. 예. 그것도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낮은 수준인데요. 예. 그런데 지금은 18%대로 떨어져 있죠. 그런 점에서 나라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경제 사회 정책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잡아주려면은 그런 단계적으로 조세 부담을 올려가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조세의 하는 우선순위는 고액재산가나 법인에 대한 세금을 높여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분배 구조를 개선시키는 일을 동시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이게 이례적인 상승률이다. 그래서 사실은 청년층이라든지 이런 쪽은 상당히 반기는 목소리가 많은데, 네.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말이에요. 정부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3조 원을 직접 지원하겠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내년에 이제 7,530원 되고 내후년에 더 오를 텐데, 그럼 매년 이렇게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2020년까지 10,000원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적응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면밀한 대책을 여러 가지 각 방향에서 만들려는 것인데요. 우선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경제가 좀 잘 돌아가면 훨씬 적응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장사가 잘 되면. 예.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공직자들이라든가 아동수당 지급한다든가 할 때에 주는 돈의 한 30% 아동수당에, 또 다른 공직자들의 복지수당이나 복지포인트 같은 것을 지역화폐라고 하는 전통시장과 이 상품권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의 상품권 이런 것들로 발급해서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매출을 늘리는 정책부터 시작해서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더 인하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 공제 같은 걸 확대하는 등등의 방법으로 좀 지원을 확대해 주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이 흡수되는 그런 기간 동안 한 2020년까지 시행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 국정과제 보면은 탈원전 정책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네네. 근데 이게 탈원전이 되면은 전기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탈원전을 당장 1, 2년 내에 해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 적어도 원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한 30년 걸리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30년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신규 원전의 건설은 백지화하겠다. 예. 또 노후된 원전을 그동안 수명을 연장해서 쓰려고 했거든요. 예. 그것은 수명 연장은 안 하고 내용 연수가 지나가면 그건 폐기하겠다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이 에너지의 재원을 바꿔가는, 그래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운영해 가자는 것이고요. 당장 문제가 된 것은 이제 5, 6호기가 이미 매몰 비용이 한 2조 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중단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선 공약으로는 문재인 후보 시절에는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걸 그냥 중단할 일이 아니고 이미 경제적인 손실이 또 2조 이상 나니까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측면의 정보를 주고 같이 토론하고 여러 가지 여론을 반영해서 서둘지 않고 한 3개월 정도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탈원전 정책은 한 30년 정도의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결국은 전기값이 물론 탈원전이 되면 오르긴 오를 텐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오른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산업용 전기요금이 세계적으로 쌉니다.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산업 제조업,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인 측면도 있겠지만, 예.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싼 에너지가를 공급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에너지 다소비용 산업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예. 이것을 이제 바꿔나가야 우리가 G7 선진국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도 산업용 에너지 가격을 경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그거는 그 탈원전 정책이 아니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 북핵 폐기 말이에요. 2020년까지 북핵 폐기 합의를 도출하겠다 이 부분인데 2020년이면 3년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 북핵 문제라는 게 이게 공론화되고서 문제가 됐던 것은 이게 한 20-30년 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2020년 3년 남았는데 이게 딱 시점을 못 박는 거 이거 조금 부담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다만 우리 정부 임기가 5년이니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 예. 또 너무 늦어지면 북이 핵 보유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되면 더 어려워지니까 예. 지금 단계에서 모든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압박과 제재 그리고 대화 이 두 가지 수단을 동시에 잘 이용해서 북을 설득해서 대화회장에 나오게 하겠다. 그런 의지 표명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의지 표명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아유, 위원장님,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계속 이 부분 이제 실현되도록 노력도 많이 기울여 주셔야죠.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우리 몸에서 제일 안전해야 하는 곳은 어딜까요? 글쎄요. 다 중요하지 않나요? 어떤 작업이든 일을 하는 분이라면 특히 발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발이 안전하면 마음까지 든든해지니까요. 지벤 안전화. 와, 스타일까지 좋은데요?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지벤 안전화.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기다렸던 황금 휴일 포천으로 달리는데 이 길 저 길 다 막히니 가족 모두 짜증나네. 답답했던 여행길 시원하게 뚫립니다. 포천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구리 포천 고속도로.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모실 티웨이 항공 기장입니다. 우리 비행기는 지금 고도 두근두근 시속 매우 설렘으로 날고 있습니다. 도착하시는 곳에는 행복과 아름다운 추억이 기다리고 있으니 즐거운 벨트를 꼭 매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에 물들다 티웨이 항공. 예, 다시 목요일이죠. 7시 40분 52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30분 사이에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 교통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양평교에서 신정교, 안양교에서 금천교까지 긴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 도심 쪽으로는 신정교에서 목동교 지날 때까지만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도 역시 긴 구간 밀리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노원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중랑교를 지나 성동교까지 정체 서행을 반복하고 있고요. 이 구간 지나는 데만 대략 5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의정부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창동교 부근에서만 잠깐 밀리고 있을 뿐 그 외 구간에서는 수월한 흐름입니다. 천호대로 어린이대공원 후문에서 아차산 쪽으로 가는 길, 아차산역을 못 간 지점 5차로에는 고장차가 있다는 현장 제보니까요. 이 구간 지나실 때는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한남에서 서초, 신갈 부근 일대로만 차량 밀리고 기흥동탄 부근에 고장차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앞서 일부에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문재인 정부 5년의 과제를 발표하는 큰 행사가 있었죠. 근데 또 다른 큰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첫 오찬 자리를 가진 건데요. 뭐 선물도 오가고 분위기 화기애애했었다고 하는데 자,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예.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유,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 어떤 각오를 갖고 계세요? 제가 지금 이제 취임한 지 딱 일주일 됐는데요. 뭐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하루하루 많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정의당에 대한 많은 기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처음 가신 거예요? 예, 저는 처음 가봤습니다. 처음 청와대 가셨어요? 앞은 여러 번 가봤지만. 그 앞이야, 뭐. 다른 일로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근데 어제 뭐 드셨어요? 점심에? 어제, 여러 요리가 나왔고요. 소고기 요리도 있었고, 해물덮밥 이런 것도 나왔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요. 선물도 하셨어요? 예, 제가 어제 청와대에 얼마 전에 입양된 토리라고 하는 강아지 알아요. 한 마리가 있습니다. 네네. 그 강아지가 사실은 식용견으로 될 뻔했다가 구출돼가지고 한 2년 동안 입양을 기다리고 있었던 강아지였어요. 검은 게 믹스견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입양을 안 했던 걸 청와대에서 입양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 강아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방석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항상 유기묘, 유기견 이 두 마리를 이렇게 안아주신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안아주시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토리 강아지 방석을 하나를 선물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좋아하던가요? 토리 보셨어요, 어제?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제가 방석 드리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생명 존중의 사회로 나갔으면 좋겠고 또 반려동물이나 동물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까지 같이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애견인의 한 사람으로서 100% 동의합니다. 자, 근데요. 어제 이제 추경 얘기도 하고 정보조직법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죠? 근데 어떻게 추경이 미루어진 것 같아요. 오늘 본회의에서 정보조직법 처리는 하지만 추경은 미루어진 것 같아요. 네, 추경은 결국은 오늘 처리는 못 될 것 같고요. 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이 좀 있으셨는데 추경이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경제를 살리는 지도력을 좀 발휘해달라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 이 추경 중에 공무원 일자리 80억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철밥통 예산 늘리는 거 아니냐, 국민 부담 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부정적인 견해가 좀 상당히 있으셨는데 대통령께서 이 80억 예산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특히 소방공무원이나 경찰들 이런 국민들의 생명 안전과 직결돼 있는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데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반드시 좀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예.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 공공 일자리 중에 특히 기묘한 일자리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이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집배원 경우에는 너무 사람 수가 부족해서 가로사로 벌써 10여 명 이상이 1년 사이에 돌아가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일자리를 확충해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권도 좀 보호하면서 예. 그리고 사회 서비스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추경은 언제 처리될 것 같으세요? 어쨌든 어제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참석을 안 하셔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자리에 참석하셨던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약간 여러 가지 좀 검토하실 의향을 좀 저는 확인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을 경과하면서 여러 가지 좀 더 전향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이전부터 언급하던 인사배제 5대 원칙,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나요? 네,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야당의 좀 지적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원칙을 실천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지난 5원칙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지적을 많이 받았고 유감스럽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번 인사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공개하고 그것을 좀 투명하게 해나가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장 인사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거기에 부합되는 인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게 언론 보도에 나오던데요. 어떤 얘기를 들으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른 야당 대표들께서는 남북관계를 좀 신중히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미국, 일본 정상들을 만났을 때 인도주의적 대화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남북 한 라인이 지금 전혀 없지 않냐. 그래서 군사적으로 최소한의 라인을 복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설득을 좀 하셨고요. 오히려 저는 보다 남북 관계를 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신베를린 선언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 달성의 원칙을 좀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저는 지난 보수 정권 시기에 한반도 정책의 혼란을 좀 끝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사드 배치 문제를 기정사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의 뜻을 좀 전달했고 오이사 조치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런 재개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 이런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드 배치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진 않았지만 환경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게 될 테니 좀 지켜봐달라 이런 말씀 정도로 답을 하셨습니다. 예, 탈원전 정책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대통령 국정과제 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100대 과제에서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정미 대표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정의당은 지금 탈핵 시대로 나가야 할 때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 정부의 탈핵 정책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 시대로 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없는 원전에 계속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킬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재생에너지 수출국이 돼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미래지향적인 과정으로 좀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신고리 오륙호기를 이제 건설하는 것을 중단하는 입장을 찬성을 해왔는데 이 부분을 완전히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민들에게 이 중단 여부를 묻기로 한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 탈핵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알리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독일은 사실 예전에 프랑스한테 전력을 수입해다 썼는데. 네. 예. 자, 지금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제가 잠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1번 과제가 적폐청산이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반부패 관계 협의회도 꾸려지고, 근데 이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통령께서도 어제 이것이 개별 사안들에 대한 사정, 전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의 기간에 이제 여러 가지 부패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왔고 이것을 시스템상으로 좀 제대로 정돈해 나가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시스템 정비로 이해해달라 이 얘기죠. 네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별 사안들에 대한 사정 정국이 시작된다. 이런 우려는 갖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어쨌든 국가 체계가 전반적으로 보다 더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그런 어떤 준비들, 체계들을 마련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죠.